우리 한 번 사는 인생 제대로 살아봐요. 화이팅! 안녕하세요, 우꾸레입니다. 오늘은 나르시시스트의 침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르시시스트의 침묵은 어떤 심리적 메커니즘에서 나타나는 것일까요? 이 메커니즘을 이해하면 나르시시스트의 침묵이 갖는 거대성이 작아질 거예요. 휩쓸리지 않고 내 발로 당당하게 서 있으려면 심리적 여유가 있어야 돼요. 거대한 괴물이 아니라 작은 악동으로 여겨져야 심리적 여유가 생깁니다. 지금 무슨 상황이고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것인지 핵심을 이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정신 바짝 차리고 상상하면서 들어보세요. 나르시시스트의 침묵 메커니즘 시작합니다. 나르시시스트의 침묵은 야! 나 이제 너랑 안 놀 거야 라는 꼬마들의 열받아서 소리 지르는 땡깡의 아주 악질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꼬마가 야! 나 이제 너랑 말 안 해! 라면서 팔짱을 끼는 이 태도에는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1. 너 때문에 나 진짜 화났어. 2. 너 나랑 놀고 싶지? 나한테 사과해. 3. 너가 못된 애야. 너가 나쁜 거야. 보통 꼬마들은 언제 이런 고약한 땡깡을 부리나요? 단짝 친구가 자기랑만 놀아야 하는데 다른 애랑 얘기할 때, 자기가 이겨야 하는 게임에서 상대편 친구가 이겼을 때, 짝꿍한테 내 것보다 더 좋은 장난감이 있을 때, 심지어 자랑을 할 때, 기타 등등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아주 자기중심적이고 유치하고 어리기 때문에 이해는 할 수 있는 그런 어린 마음들인 거죠. 그래도 여전히 나쁘죠. 훈육 제대로 받아야 됩니다. 나르시시스트의 침묵도 꼬마들의 이 못돼 먹은 이런 것들과 같은 메커니즘이에요. 제대로 훈육을 받지 못해서 어른도 못 되고 제대로 못 커서 이 지경이 된 나르시시스트의 침묵을 알아볼게요. 1. 공격성. 나르시시스트에게 분노와 침묵은 똑같은 공격성입니다. 애들이 너랑 안 놀아! 라는 것처럼 너한테 내가 화가 났다. 잘못한 사람은 너다. 화난 사람은 나니까 결국은 너가 나를 달래주고 너가 나를 풀어주고 기타 등등 너가 항복해라. 이것은 관계에서 권력감을 유지하는 방법이 되죠. 상대방에게 내가 우위에 있음을 표현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너랑 안 놀아 라고 내지르는 것은 너가 잘못했기 때문에 나는 너랑 놀 수 없어 라면서 일종의 벌을 주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연인이나 특히 배우자와의 관계에서는 서로 대화해야 할 것들이 이미 너무나 많아요. 부부의 경우에는 가정의 경제적인 문제, 아이가 있다면 아이들의 양육이나 교육 방침, 양가 가족에게 해야 하는 역할, 하다못해 밥을 먹을지 말지, 택배를 어떻게 받을지, 모임은 갈지 말지, 외출이나 여행 등을 위한 논의라든가 기타 등등 함께 살아가는 부부 생활에서는 기본적으로 대화해야 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목마른 사람이 땅 판다고 책임감을 가진 배우자에게 대화를 차단함으로써 아무것도 선택할 수 없게 만드는 벌을 주는 거죠. 2. 심리 조종. 나르시시스트는 사랑을 받고 있음을 늘 확인해야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관심 받고 사랑 받고 양육 받으면서 자신의 자존감을 유지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나르시시스트가 침묵을 시작하면 양육하는 상대방은 자연스럽게 눈치를 보게 됩니다. 심리 조종이 시작됩니다. 상대방이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가 이미 형성된 상태라면 상대방은 아마 이미 돌봐주는 사람의 역할에 익숙해져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괜찮나? 라고 관심을 갖게 되고 눈치를 보게 됩니다. 눈치를 본다는 것은 그 대상에게 집중하게 되고 자꾸 신경을 쓰게 돼요. 투명 인간으로 무시당하고 있는 내 처지를 돌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대방의 안위를 살피게 되죠. 마음의 통제권을 잃게 됩니다. 돌봐주는 사람의 역할을 늘 해오던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그동안 이 나르시시스트에게 신경도 많이 쓰고 잘 챙겨줘 왔던 그 빌어먹을 항상성이 있어서 이 나르시시스트가 침묵 모드가 되면
이제는 마음이 슬슬 걱정으로 잠식되고 불안의 늪으로 빠지기까지 하죠. 나르시시스트가 무표정으로 철저히 대화를 하지 않기 때문에 밥은 먹고 다니는지 옷은 잘 챙겨 입고 다니는지 혹여나 소외감을 느끼지는 않을지 사실은 너무 슬픈 마음은 아닐지 나가서 일이나 대인 관계는 잘 하고 있는지 기타 등등 그동안 끊임없이 자기 얘기만 해대던 이 나르시시스트가 갑자기 침묵하고 얘기를 안 하니까 슬슬 불편해지죠. 몸은 따로 있어도 마음은 이 나르시시스트에게 가 있게 됩니다. 특히 사람에 대한 배려심이 많은 상대방이라면 이 나르시시스트에게 더 마음이 쓰일 것이고 그 마음은 티가 안 날래야 안 날 수가 없어요. 나르시시스트에게 침묵은 오히려 사랑받고 관심받고 있음을 확실히 확인받을 수 있는, 심지어는 더 관심을 갖도록 조종할 수도 있는, 상대방의 심리를 조종하기에 아주 유리한 상황인 거죠. 3. 자기 방어. 나르시시스트는 갈등을 좋아하지 않아요. 정확하게 말해서 상대방에게 지적을 받는 것이나 상대방의 불만 사항을 직면하는 것을 매우 싫어하죠. 아주 방어적으로 회피하고 싶습니다. 스스로를 성찰하거나 반성하거나 상대방에게 사과하거나 공감하거나 함께 의논하거나 타협하거나 약속을 하고 책임을 지는 것, 즉 어른들의 대화나 어른들의 사고방식을 매우 힘겨워합니다. 거의 불가능하죠. 나르시시스트 자체가 껍데기만 어른이지 알맹이는 앤데 어른의 태도가 될 리가 없죠. 여전히 문지방에 부딪히면 문지방 탓을 하는 이 나르시시스트는 자기 감정만 중요하니까 자기 감정, 자기 입장만을 오롯이 받아주는 상황이 아닌 상대방도 나르시시스트와 대립해서 자기 입장을 주장하고 따지는 이 갈등 상황은 나르시시스트에게는 너무 불공평하고 평소와는 다르게 자기가 피해받는 상황이 됩니다. 자기 탓은 아예 논외이고 모든 책임을 상대방에게 부여하기 위해서 대화보다는 침묵을 선택을 하죠. 침묵을 하는 와중에도 상대방의 행동을 약간 감시하면서 상대방에게 새로운 잘못을 뒤집어 씌울 상황을 만들어 갑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는 이 침묵의 시간이 상대방을 비난할 건수를 창출하기 위한 시간이기도 해요. 내가 너 때문에 상처받아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을 때 너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뭐 이런 거 기타 등등. 나르시시스트는 매사에 서운하고 상처받을 것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시간만 많다면 상대방에게 죄책감을 촉진시킬 만한 사건을 만드는 것은 나르시시스트에게는 아주 식은 죽 먹기니까요. 배려심이 많은 상대방은 나르시시스트가 하는 말이 말도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뭐 그럴 수도 있겠다. 너가 그렇게 느꼈다면 내가 미안해 라고 할 거잖아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런 나르시시스트의 침묵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 사는 인생 제대로 살아봐요. 파이팅!